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저는 이정욱입니다. 지금부터 테라의 폭락 원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테라의 작동 방식에서 오는 위험성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테라와 관련 깊은 앵커 프로토콜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테라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공매도 공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법정 화폐와 연동되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들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 스테이블한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러에 연동된다고 하면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이런 식으로 가치를 고정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코인, 바이낸스, 다이, 테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당연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높아 결제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인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결제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라서 결제에 활용되기가 용이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부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면 블록체인에서 들어가는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다가 잠시 돈을 출금할 때 법정화폐로 바꾸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수수료를 거의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가 우수하고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 고정시키는 것을 패깅이라고 하는데 이 패깅 방식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화형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입니다. 먼저 중앙화형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고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코인과 코인이 담보하는 달러 등의 법정화폐 비율을 1대1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총 3위 코인인 테더입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을 이용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특이하게 대출의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면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사러 온 사람은 어, 회사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코인은 다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연동되도록 설계됐지만 다른 유형과 달리 실제 유동자산 대신 자매 코인인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 가격을 유지합니다. 아비트리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라가 대표적인 토큰입니다. 알고리드믹 패깅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테라 UST가 1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1UST의 가치가 1.1달러가 되었다면 이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익거래 기회를 포착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합니다. 먼저 1달러 상당의 루나를 삽니다. 그리고 루나를 소각 후 1테라를 발행합니다. 테라와 루나 사이에 1달러를 소각하면 1달러 상당의 루나를 발행할 수 있고 1달러 상당의 루나를 소각하면 1테라를 발행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달러를 발행했으면 1.1달러 가치의 1테라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0.1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이는 테라의 가격이 하락하여 1달러가 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다음은 1테라 UST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1UST의 가치가 0.95달러가 되었다면 이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차익 거래의 기회를 보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먼저 0.95달러짜리인 1테라 UST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 테라를 소각하여 1달러 상당의 루나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 그 루나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0.0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테라의 가격이 1달러가 될 때까지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UST의 가치가 1달러보다 낮아진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라를 소각하여 루나를 발행하는데 이때 루나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루나의 가격 하락을 불러옵니다. 이때의 가격 하락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나 한 개의 가격이 100달러라고 가정할 때 100UST를 가진 사람이 루나 한 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만약 루나가 10달러가 된다면 100UST를 가진 사람이 루나를 10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량이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루나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익 거래 시 루나의 가격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테라의 가치는 다시 1달러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에서는 루나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테라의 가치는 반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루나의 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테라를 보유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까지도 무너뜨려 다시 테라의 투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적으로 더 많은 물량의 루나가 다시 또 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루나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루나의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테라 루나와 관련이 깊은 앵커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테라의 알고리즘 패깅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테라와 루나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에서 만든 탈중앙화 저축 프로토콜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에서는 테라를 예치하는 사람들에게 20%의 이자를 돌려주고 대출하는 사람은 루나나 이더 같은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테라의 발행량 중 대부분이 그들이 만든 담보대출 프로토콜인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가 되어 있을 만큼 앵커 프로토콜에 의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테라의 시총이 165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 121억 달러가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70% 이상이 앵커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루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총 담보 중 70% 이상이 루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앵커 프로토콜은 붕괴하기 아주 쉬운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리한 20%의 금리를 줄이려고 투표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앵커 프로토콜의 건전성은 뒷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권도영 대표가 사람들에게 줘야 할 금리에 대비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충전했음에도 그 고갈 속도가 너무 빨라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자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대출자에게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앵커 토큰으로 지급했는데 이 때문에 루나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한 사람들이 대출금으로 다시 루나를 사서 다시 담보대출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담보대출을 하는 식으로 무한 담보대출을 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보대출에 또 담보대출을 하는 방식은 이미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 프로토콜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만약 앵커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의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테라의 수요도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테라 루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커브 파이낸스라는 거대한 디파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파이낸스에는 3풀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3개의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다이, USDC, USDT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 USD는 아직 이 3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테라는 자신까지 포함해 4풀을 만들고자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때 테라를 지원하는 재단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대량의 테라 USD를 인출해 4풀에 테라 USD를 편입시키는 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공격자는 이렇게 유동성이 갑자기 빠지는 타이밍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무려 3억 USD에 달하는 커브 파이낸스에
유동성 풀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UST를 덤핑하기 시작해 사람들을 당황시킨 후 UST를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약간의 디페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디페깅은 앞에서 설명드린 1달러에 고정시키는 패깅이 1달러를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디페깅이 발생하니 점프나 LFG 같은 UST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체들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매더를 통해 UST를 매입하여 디패깅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쩌면 공격자가 원했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비트코인을 공매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LFG가 디패깅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배팅을 했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반격이 시작될 것을 알고 이 또한 수익 창출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대규모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거래소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USD와 루나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더 큰 혼란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앵커 프로토콜에서 더 많은 UST를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뱅크런은 현실이 됐습니다. 고작 48시간 만에 전체 자산의 50% 규모의 자금이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테라와 루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결함 외에도 건도형 테라폼 랩스 최고 경영자의 오만과 독선도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권 대표는 평소 SNS를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이나 경쟁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7월 영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자 권 대표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라고 무례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독선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폭락 사태의 결말입니다.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앵커 프로토콜 운영을 위한 지급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량의 비트코인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시중에 비트코인 매물이 대량 등장할 것을 우려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비트코인 하락은 곧 가상 자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테라 USD와 루나는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각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경고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벼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또한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투자 방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폭락 사태에 충격이 가실 때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